네, 안녕하세요. 대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수학 해설 강의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고1 모의고사는 좀 쉽게 출제되었던 요즘 추세였는데요. 이번 9월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고 좀 생소했던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시험 현장에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등급컷도 좀 내려갈 것 같고요. 근래에 비해서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 범위가 수학상 전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들은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도 도형의 이동이라든지 원의 방정식이라든지 범위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바로 1번 문제부터 해설을 시작해 볼게요. 다음 식의 연산입니다. 덧셈을 하라고 하고 있죠. 2차 함계수끼리 더하게 되면 3x제곱 나올 거고요. 그리고 1차 함계수끼리 더하면 0이죠. 그 상수함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1,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죠.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등식 문제가 나왔어요. 개수 비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좌변 1차 함계수가 a 플러스 2고 우변 1차 함계수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a 값이 바로 2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상수항이 우변에는 b 마이너스 1인데 좌변은 없습니다. b가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의 값은 3,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두 점 사이의 거리죠. 원점 사이의 거리.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좌표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는데 어차피 x0, y0 되는 거니까 우리는 a제곱 더하기 3의 제곱 9. 이거 루트 취한 녀석이 4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16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9 이항시켜주면 a제곱은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 2번 나올 거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해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위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게 된다면 우리 이 녀석은 x 이항한 다음에 3 나눠주게 된다면 x가 2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계산해주게 된다면 x 이항하고 4 이항한 다음에 양변 2 나눠주게 된다면 x의 값이 12가 나왔던 걸 2 나눴으니까 6 미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립하게 된다면 2 이상 6 미만이 x값을 다 세주면 되겠죠. 정답 4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볼게요. 복소수 이거 분모의 실수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1-i라는 분모의 허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켤레복소수 곱해야 될 것 같은데 1마 i분의 2 한번 가보겠습니다. 1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i. 자, 근데 어떤 복소수와 켤레와의 곱은 실수부 제곱과 허수부 제곱의 합 나오는 거니까 이게 아마도 1의 제곱과 1의 제곱 더해서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i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a가 1이고 b가 1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저 3차항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이 x 플러스 1 이거의 제곱 곱하기 어떤 녀석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3차식은 2차식 곱하기 1차식 될 테니까 여기 있는 1차항 개수는 어차피 3차항 개수 1인 걸 이용해서 x라고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3인 걸 이용해서 여기는 상수항이 3이라는 것도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a랑 b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만 구하면 되니까 양변에 1을 대입 한번 해보죠. 1 대입하게 된다면 이거는 4 더하기 a 플러스 b 이 녀석의 값이 1 대입하면 4 곱하기 4니까 16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12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좌표평면 위에 A랑 B라는 점이 있고요. 이 A, B 선분을 2대1로 외분하는 점, 외분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공식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A, B 2대1 외분하는 점은 2 빼기 1분의 2 곱하기 A 빼기 1 곱하기 마오 해주면 되겠죠. 2A 플러스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 빼기 1분의 2 곱하기 1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게 된다면 이거는 2 더하기 1해서 3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지금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거니까 사실상 x좌표랑 y좌표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2a 플러스 5라는 녀석이 3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a 값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이렇게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8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군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계수 관계 묻고 있는 거네. 딱 형태를 보니까. 그쵸? 자,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마 2인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7이 나오겠죠. 자, 저 구하고자 하는 저 녀석은 결국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의 제곱을 전개하면 알파 제곱과 2알파 베타랑 베타 제곱 나오는데 알파 베타 하나짜리인 거니까 다시 하나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제곱하게 된다면 4가 나올 거고요. 알파 베타 7이었으니까 둘이 빼준다면 이 값은 마3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1번 나오는 거고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1차식 나와 있으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저기 1차식을 정리해주게 된다면 y라는 녀석이 2x 빼기 1로 표현될 겁니다. 그쵸? 이걸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5x제곱 빼기 바로 제곱해 보겠습니다.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요 녀석이 마이너스 5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리해주게 된다면 이거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 나오는 거니까 이걸로부터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마이 대입해주면 y 값은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값과 y값 빼주게 되면 빼는 거죠. 네. 빼주게 되면 마이 빼기 마오 하면 3.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10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a를 지나고 저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직선과 평행하다라고 하면 x계수랑 y계수의 그 비율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랑 평행하려면 무조건 잠시만요.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무조건 이제 4x 빼기 2y 더하기 k는 0 형태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정리한 녀석이 y의 계수가 마이너스 1 나왔다라는 건 얘를 지금 이 나눠가지고 2x 빼기 y 더하기 2분의 k는 0꼴로 표현하고 싶은 거구나. 그러니까 저기 b 1차 x 1차 계수 요 b의 값이 2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k 값이 그럼 10인 거네. 얘가 10. 왜냐하면 이게 5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게 뭘 지난다고? 1,a를 지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a 대입해주면 여기다 대입할게요. 1,a 대입해주게 된다면 2 빼기 a 더하기 5는 0. 이 사실로부터 a 값은 7인 걸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 7 곱하기 14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 A, 이 녀석이 원의 중심과 일치한다. 너무 간단하죠. 자, 일단 우리 x제곱 마 4x 이것만 보고 나서는 축의 방정식이 x2인 것쯤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2, 뭐로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러한 점이 이 원의 중심이 되기도 한 다음에 또 그럼 y제곱과 4y 있는 걸로 보아하니 이건 y 플러스 2의 제곱 시작할 거니까 그 y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그 꼭지점이자 원의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으로부터 일단 a 값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차함수 식이 y는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로 표현돼야 하니까 상수항을 구해주게 된다면 전개만 해주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해서 우리 a 값이 이렇게 발견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의 값은요, 사실은 이게 2라는 걸로부터 x제곱, 그러니까 x 빼기 2의 제곱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써주면 우리 x 빼기 2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을 쓴다면 이거 전개했을 때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x 그래서 x 1차항 계수가 마 4가 된다는 것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2고요. b가 마 4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한다면 마이너스 2.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이 또 나왔습니다. 만족하는 정수해의 개수를 또 묻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것부터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죠. 이 녀석은 x 빼기 6이랑 x 플러스 2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걸 푼다면 0 되는 값인 마이너스 2라는 녀석과 6 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녀석은 x 빼기 2의 제곱이 되는데요. 0보다 크다라고 하려면 0만 아니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x 값이 2만 아니면 된다. 자, 그러면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게 정수해는 사실 여기서 9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둘이 뺀다면 하나 더하면 9개 나오는데 이는 제외시켜야 되는 거니까 총 8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13번 문제 이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2차 부등식은 이제 함수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였는데 자, 우리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떠 있을 때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x축과 안 만나야 된다. x축과 안 만난다는 건 방정식해가 없다. 즉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판별 써주면 B는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 2차 상수하면은 2m 더하기 요게 0보다 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좀 해주죠. 이 녀석은 m제곱 마이너스 4m 그리고 4 빼기 4니까 끝났네. 0보다 작다. 0 되는 값이 0이랑 4 나오는 거니까 m값은 0 초과 4 미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 3 더하면 6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4점짜리가 시작됐는데 자, 14번은 간단해요. 비교적 A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6,0과 0,3 지난 직선 L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을 만들었는데 그 넓이가 5분의 80을 주고 있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제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넓이 루트 취하게 된다면 한 변의 길이 루트 5분의 9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아마도 우리 이 길이가 루트 5분의 9라는 사실을 잘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L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A에서부터 L까지 거리 쓰려고 하는 거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L Y는 기울기가 마 2분의 1짜리죠.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y좌표 3짜리인 거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변 1을 곱해주고 이항시켜 정리해준다면 요 식은 x 더하기 2y 빼기 6은 0 이렇게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리 공식 써주게 된다면 루트 5분의 자 a, 6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게 a 플러스 6의 절대값 취한 녀석이 우리는 루트 5분의 9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루트 5 약분시킨 다음에 그러면 a 플러스 6이라는 녀석이 9가 나오거나 마구면 되는데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값은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5번 나오는 거고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마x제곱의 그래프를 x축에 대칭 이동한 후 x축 방향 4만큼, y축 방향 n만큼 평행 이동한 녀석이 y는 2x 플 3에 접한다. 이것도 그냥 기본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마x제곱을 x축 대칭하게 된다면 y의 부 뒤집힌다라는 거니까 식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 녀석을 또 x축 4, y축 n만큼 평행 이동하게 된다면 y는 x자리에 x 빼기 4 대입해주고요. 그 다음 상수에 m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 녀석이 2x 플 3과 접한다라고 하니까 같다라고 놓은 이 방정식이 중근 갖는다라는 걸 이용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해보자. x제곱 여기 마 8x가 있네. 2x 이항시키면 마 10x가 나올 거고요. 상수항 16 더하기 m에 3 이항시키면 더하기 13 더하기 m 이렇게 써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중근 갖는다라는 건 요 녀석이 얘 절반 제곱이면 되죠. 그러니까 25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값 10이면 되겠죠.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문제. 여기까지는 그래요. 예, 그냥 비교적 무난한 편이라고 저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6번. 여기서부터 살짝씩 이제 시작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 잘 나오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 도형이동 시험 범위 들어간 학교들, 요거 유력합니다. 예, 따끈따끈한 문제죠. 그래서 그 모고에 좀 관심 있는 학교 쌤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칙은 동일합니다. 일단은 이게 원이 어떤 점을 잡았는데 거기서 x축의 점을 찍고 그 다음 y는 x 위에 어떤 점 찍고 그 다음 이 원이 어떤 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경로가 지금 최단 거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일단은 점 P가 x축 위에 있다라는 건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나 요 점을 x축 대칭시켜서 그 점에서 거리를 구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A라는 점이 그냥 단순한 점이 아니라 원 위에 있는 거니까 사실 원 자체를 이런 식으로 대칭시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걸 이렇게 A 프라임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건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AP 대신에 우리 A 프라임 P를 써도 괜찮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요 원과 그리고 요 y는 x 위에 있는 어떤 점 q 사이 이 거리도 있잖아요. 요게 지금 q가 여기 이 y는 x 위에 있는 거니까 요 원 자체를 y는 x 대칭시킨 상태에서 거기서 q까지 거리랑 또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요. 요게 지금 제가 찍고 그 다음에 이 정도 그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요 B란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렇죠? 어떤 B 프라임을 찍어서 BQ랑 B 프라임 Q랑 동일하다. 그렇죠? 요 길이와 요 길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원래는 이렇게 꺾여 있는 요 지금 어떤 경로가 지금 어떻게 좀 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P랑 Q는 자유롭죠. 얘가 X축이 막 왔다 갔다. 그리고 Q도 YX이 막 왔다 갔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최단 경로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일직선 연결하는 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원밖의 점에서 원의 점까지 거리를 구할 때 중심을 연결하잖아요. 중심 연결해서 가까운 점까지 찍자라고 해서 우리 아이디어는 이제 여기 있는 중심과 여기 있는 중심을 연결해. 그렇죠? 그 다음에 X축 만난 그 점을 P라고 해. YX 만난 점을 Q라고 해. 그 다음에 이 원상의 가까인 점을 여기를 A'이라고 해. 그 다음에 가까인 이 점을 B'이라고 해. 라고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만약 학교에서 시험을 낸다면 아마 그렇게 만드는 거리도 내겠지만 그 좌표 찾는 거. 좌표를 다시 대칭시켜야 되거든요. 네, 대칭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찾는 것까지 아마 공부하면 완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좌표를 이제 써주게 된다면 X축 대칭하면 이 좌표가 여러분들 C1이 중심이 8,2였으니까 이게 8,-2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C2가 중심이 지금 3,4였으니까 이 중심은 3,4? 4,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점 사이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X 사이의 거리 12, Y 사이의 거리 5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13 나올 텐데요. 근데 우리 요 반지름씩 빼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 이만큼, 그렇죠? 여기 이만큼 빼야 돼요. 그래서 총 빼기 4 이렇게 해서 9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3번 나오는 거고요. 좋아요. 17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도형은 제가 안 읽을게요.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그림을 제가 그린 거여가지고 이게 사실은 좀 안 예쁜데 여기가 2대1이에요. 2대1 비율관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건데 우리 평행한 거 나왔을 때 뭘 많이 이용하냐면, 그죠? 이거 닮음 많이 이용해요. 닮음 이용 많이 하는 거, 이 정도 언급은 미리 하겠습니다. 닮음비 쓸 거고요. 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지금 A랑 B가 다 90도인, 그렇죠? 90도인 어떤 사다리꼴 나와 있고, A, B 길이가 4라고 나와 있고, BC 길이가 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은 그 길이 B가 1대2짜리라는 거 바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럼 요거랑 닮은 관계에 있는, 다시 이야기해서 요 각 하나만 뭐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그 길이 B는 1대2라는 거 바로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타가 당연히 또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똑같이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게 그 길이 비율이 1대2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만약에 t라고 한다면 여기를 2t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랑 얘 더해서 90이죠? 얘랑 얘 더해서 90입니다. 여기 세타 나와요. 이것도 1대2 비율 여기 4t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이, 그러니까 요 삼각형과, 그러니까 APQ 써드릴게요. 삼각형 APQ와 삼각형, 제가 닮음 순서도 써드릴게요. CBQ. 얘는 길이 B가 1대4짜리죠. T대에 4T인 거 보이죠? 1대4 닮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여기가 4t라고 한다면 똑같이 또 세타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 나오니까 8t라고 볼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게 된다면 우리는 4t의 제곱 16t 제곱 더하기 8t 제곱 64t 제곱, 요게 8의 제곱 6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정리해주게 되면 t 제곱의 값이 5분의 4라는 사실을 바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뭘 쓸 거냐면요, 여러분들. 닮음비 있으니까 넓이비 쓸 수 있잖아. 여기 있는, 아니다,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삼각형 있잖아. 이 삼각형, 이 넓이가 t 곱하기 2t 나누기니까 요게 t 제곱이죠. 이게 5분의 4야.
근데 우리 아직 이용 안 한 게 2대1 비율관계 있었잖아요. 2대1 비율관계. 그러면 요 녀석은 밑변이 2분의 3배에 나온 거니까 요 넓이는 5분의 4 곱하기 밑변의 비율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5분의 6 나오는 거예요. 정답이 1번이고요. 이어서 18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켤레근 문제.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일단 px는 0과 p3x-는 0에 대한 어떤 근에 대한 정보를 가랑 나에서 주고 있는데요. 나 먼저 이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근을 줬어요. 실근을. x 값이 0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봐봐. p3x-1은 0의 한 근이 0이라는 건 x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p-1이죠. p-1이 0이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p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한 실근의 값이 여기 있는 -1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 한 방정식을 한 근을 알고 있으면 얘가 인수를 이렇게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x 더하기 1과 그리고 나머지는 px 자체가 3차항에서 1자리였으니까 여기는 x제곱 제가 더하기 px를 써도 되죠. px 그리고 여기 가에서 보면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이 오래. 그러니까 그 3차 방정식에서 허근의 출처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두 근의 곱이 오라는 거, 상수항이 오라는 거 이해하게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나를 아직 안 쓴 게 여기서 허근의 합이 2라는 거 아직 안 썼거든요. 바로 그냥 정리해 보겠습니다. b3x-1은 x자리에 3x-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3x-1 플러스 1 3x-1의 제곱 더하기 p배의 3x-1 더하기 5 그쵸?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 서근의 합이 2라는 건 2차항계수분의 1차항계수의 부 뒤집은 녀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2차항계수는 3x의 제곱에서 9x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쵸? 그 다음 1차항계수는 여기 -6x 더하기 3px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묶으면 6 빼기 3p의 x 나온다. 뒤에는 안 보일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의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죠? 9분의 6 빼기 3p 이렇게 해서 값이 2가 나온다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럼 6마 3p가 18이어야 되겠죠. 그럼 3p의 값은 마 15여야 될 겁니다. 마 12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p의 값은 마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정리하면은 요 px라는 요 3차 다항식이 x 플러스 1과 그리고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로 표현됩니다. 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렇죠? 자, 계산 한 번만 만나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p를 마4라고 쓰고 플을 4라고 쓰지. 이런 멍청한, 네, 좋아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 아까랑 비슷한데요. 어차피 그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구하면 되잖아. 1 대입하면은 1 더하기 a 플 b 플 c라는 이 녀석은 여기 1 대입하게 된다면 2 곱하기 2 해서 4가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a 플 b 플 c의 값은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 근데 제가 그려가지고 그림이 좀 연해요. 좀 양해 좀 해주시고 너무 안 보인다 싶으면 네 문제지 올라와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어차피 저 문제는 이 그림을 해석하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다 읽진 않겠습니다. 자, L이 기울기 2짜리인 직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원 자체가 반지름이 루트 10이고 중심이 원점짜리인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직선과 이 원이 만나 생기는 두 점 A랑 B라고 하는데 그 현의 길이가 2루트라고 나와 있어. 현 나오면 우리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중심에서 수선을 떨굽니다. 요게 수직 이등분되죠. 우리 요 녀석을 이용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거든요. 현의 길이가 지금 루트 2루트 5니까 절반 루트 5가 나올 거고요. 아니 반지름이 루트 10이라며
여기도 그런 피타 쓰면 루트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L에 대한 정체를 조금 밝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L이 Y는 EX 플러스 K 꼴로 쓰일 텐데요. 요게 중심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5여야 된다는 건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EX 빼기 Y 더하기 K는 0. 거리 공식 쓰면 D는 루트 5분의 원점서부터의 거리니까 00 대입하겠죠. K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K가 지금 이 상수항은 이 Y절편이니까 양수라는 걸 이해하게 해주겠죠. 그렇죠? 절대값 안 쓸 거고요. 요 값이 루트 5다. 아, 이걸로부터 K 값이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요 직선이 EX 플러스 5가 나온다라는 거 쉽게 발견 가능하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우리? A랑 O를 연결한 요 직선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랑 그 Y 좌표 똑같은 어떤 이 평행한 직선을 잡아서 이 D, 요 점에 대한 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이것만 알면 끝나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연립하기 귀찮은데 뭐 어쩔 수 없죠. 해야죠. 교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구할 때 연립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정리해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의 제곱은 10. 5x제곱 둘이 곱한 거 2배 하면은 더하기 40x. 와, 20x인데. 죄송합니다. 25 빼기 10 하면은 15죠. 괜찮습니까? 이거 풀면 x값이 마1 또는 마3 나온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지금 얘만 찾고 싶지만 사실은 이 직선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한 게 나오는 게 맞고요. 이거 찾고 싶으면 이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렇죠? 아마 대입하면 여기 3 나올 거고요. 대칭 되는 거니까 원점에 대해서 이거는 1, 마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y는 마3이라는 거니까 마3을 이제 얘랑 같다라고 넣어주게 된다면 2x 플러스 5라는 녀석이 언제 마3이 나옵니까? 에서 풀어주면 x값이 마4가 나올 거예요. x가 마4일 때 그렇다. 그러니까 요 뒤에 좌표가 마4, 마3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둘 더하면 마치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도 비교적 할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다 할만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20번부터 좀 어려워지거든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A가 0,4 그리고 B가 4,4 그리고 C가 4,0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맞습니까? 네. 자, 그 각각의 OA 선분을 M 대 N, 여기도 M 대 N, 여기도 M 대 N 으로 내분한 점을 PQR이라고 잡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PQR 지나는 원에 대해서 지금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기억. M과 N 같을 때 이게 M과 N으로 M 대 N으로 분할하고 있는데 지금 M과 N 똑같은 게 1대1 비율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0,4를 1대1로 분할한다는 거 중점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0,2란 이런 건 너무 쉽죠. 기억은 뭐 하나 많아. 기억 맞는 설명. 니은 M플 N분의 4M,0은 원C 위의 점이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 이게 어차피 길이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 M 대 N 동일한 비율을 잡게 되면 어차피 이것도 길이 똑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지금 이 원이 뭐였냐면 이걸 안 그렸구나. 원이 요 녀석 P, 요 녀석이 Q인 거고요. 이게 아닌데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해요. 일단은 삼각형을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근데 이게 딱 느낌이 오죠? 이게 여러분들
두 삼각형이 이미 합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직각삼각형인 걸 알 수가 있어. 다시 이야기해서 PR의 중점, PR의 중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다시 얘기해서 요 녀석이 사실은 여러분들 요 점과 요 점의 중점 2,2 나올 거예요. 왜냐 x가 0, x가 4. 그쵸? 둘이 0과 4 더하는 거 나누기 하면 2 나와. 질문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리고 y좌표가 동그라미 여기는 세모잖아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4라니까 더하는 거 나누기 하면 2 나와.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죠? 우리 요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이걸 지금 C라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이때 m 플러스 n 분의 4m이라는 컴마 0이라는 점을 지금 묻고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보세요. 이게 지금 m 대 n, m 대 n, m 대 n인 거니까 여기도 순서대로 이제 m 대 n이라는 거 잡게 되면은 요 점이 지금 얘랑 그냥 대칭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요것도 당연히 수직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정사각형 모양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점이 저 니은에서 얘기하는 m 플러스 n 분의 4m, 저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 길이만 보면 돼. 4라는 걸 m 플러스 n 등분한 거 중에 n개만큼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니은에 하는 그 얘기하는 그 점이 아니야. 뭘 얘기할 거냐면 결국에 이 원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여기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제가 그림이 아이고 잠깐 조금씩 수정할게요. 이게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이 정도로 봐주시죠. 잠깐만 멀리서. 우와 심각한데? 그래도 좀 봐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점에 대한 것도 당연히 대칭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게 m 대 n이었다면 순서대로 m 대 n 되도록 하는, 다시 얘기해서 요게 지금 m 대 n 비율을 만족하는 그 포인트가 니은에서 얘기한 점이 되겠죠? 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내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원 C가 X축과 만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일 때. 그러니까 지금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디귿에서의 상황을 좀 안 예쁘지만 요 이등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이등변을. 요게 거리가 지금 3이라는 건요. 요 길이 2분의 3인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요 그림만 따로 좀 빼서 다시 좀 크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X축이 있어. 그렇죠? 지금 요렇게 잡은 길이가 2분의 3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이때 지금 뭘 구하라고 하냐면 PQ? 요 길이를 구하래. 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여기 2분의 3,0이 된다. 여기가 이 길이가 2분의 3 나온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2가 되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2,2라고 했었잖아요. 여기가 2가 되니까 요 길이를 구하면 2분의 5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피타 쓰면 돼. 아니면 3대 4대 5 비율 써도 괜찮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5라는 걸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요 삼각형이,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직각삼각형인가요? 직각 이등변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여기가 지름이죠. 2분의 5라고 반지름 잡았었는데 5 나와. 루트 2 나눠주면 돼. PQ의 길이는 그래서 루트 2분의 5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2분의 5 루트 2가 나온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 5번이고요. 그 다음 21번 문제. 이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어렵다. 생소할 것 같다. 해석하기가. 일단은 좀 불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정보들을 보면은 이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너네 그러면, 너네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x 빼기 네모
x 빼기 세모 이런 방정식을 보고 해 x는 네모 또는 x는 세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기서 똑같아. 네모 자리에 지금 fk가 들어가 있는 fk 어떤 상수잖아요. 여기도 어떤 gk 들어가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그 해가 fk랑 gk 나왔는데 이 녀석이 지금 0과 4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헷갈리니까 0, 4이거나 뭐 4, 0이거나 그렇죠? 네, 나눌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든 K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보 준 거라고는 F 2차 함수 그리고 G는 2차 항계수가 1자리 2차 함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동일한 K란 지점에서의 값이거든요. F란 함수가 뭐 G란 함수가 뭐 이렇게 있어. 동일한 어떤 K에서의 값이 0, 4거나 아니면 거꾸로 0, 4거나 이렇게 되거나 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뭐 동시에 보려고 해도 좀 이제 그래프 많이 다뤄본 친구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동시에 하기 좀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G는 2차 항에서 1자리라며 얘가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얘는 그려봐. GX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요거 위에 것 또는 아래 거죠. 그럼 G라는 값은 결국에 4 또는 0이어야 되잖아. 그쵸? 4 또는 0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순간 K라는 순간이 3개만 있대.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높이 4짜리? 얘가 좀 더 위에 있어. 2점. 여기가 그 K 첫 번째 후보가 될 것 같아. 너가 두 번째 후보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높이 0 되도록 하는 거. 요거 세 번째 후보 될 것 같아.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F랑 G를 동시에 보기보다 어차피 이 각각을 물어보는 게 G라는 걸로 보면 G가 4 혹은 G가 0이야. 대신에 G가 4일 때는 F가 0이어야 되고 G가 0일 때 F가 4여야 돼. 그죠? 그래서 일단 G를 먼저 고정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생각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서 각각 지점에서 오케이 노란색 포인트 봐. 노란색 포인트 제가 위에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동일한 그 지점에서 F는 0을 찍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F의 그래프 그린다고 한다면 F가 이렇게 0 찍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파란색 요 지점 요거는 지금 G의 값이 0 되는 거니까 그 지점에서는 F가 4 찍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축이 동일한 이런 함수가 만약에 fx로 그려진다 라고 한다면 그럼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결과를 얘기해서 그런데 해석이 아닌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근데 f라는 녀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f는 4래. 끝났다. 요게 그럼 지점이 이라는 걸 이제 이해하게 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정리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gx라는 녀석이 gx 제가 흰색 그렸잖아요. 요게 2,0이라는 중근을 갖는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K1과 KS1 찾자면 요 녀석은 이 gx라는 녀석이 높이 4가 되는 지점이 되는 거잖아. 언제 4가 나오는지 이걸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x-가 2거나 마이너스이면 되니까 K2가 이게 4가 나올 거야. 0 나올 것이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분홍색 함수 이게 gx죠. 그래프 오늘 되게 못 그리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녀석은 똑같이 어떻게 쓰면 되냐면 fx 꼭지점 좌표가 2,4 근데 얘가 0,0을 지나야 되는 거죠. 이것만 쓰면 끝납니다. 0,0 대입하면 a값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게 좀 이제 빠른 친구들은 대칭성 보이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선 대칭 시킨 함수다.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G8 여기 이거 있죠? 8 대입하면 6636 나올 거고요. F8 여기 8 대입하면은 마 36 더하기 4니까 마 32가 나올 거예요. 둘이 빼주는 거니까 정답은 68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2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나머지 정리. x만 3 1차씩 나눈 나머지는 그냥 0만 되는 값 3만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바로 말로 할게요. 3 대입하면 27 빼기 27 더하기 9 빼기 6이니까 3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2번의 정답은 3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안에 있는 이 x-5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면 되는 거니까 정리해주면 양변 5 더했을 때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4, 5, 6 더하면 15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5번 문제. 우와, 24번 문제죠.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판별식 0 이상 되도록 하는 이죠. 자, 수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28 요게 0 이상이어야 된다. a제곱 소거드니까 이걸 푼다는 건 이항시킨 다음에 다 나눠보세요. a 값이 7 이하가 될 겁니다. 1, 2, 3, 4, 5, 6, 7 7개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거 풀 때 뭐지? 개수 구하는데 꼭 합 구하는 친구도 있어. 틀릴 텐데 있으면 댓글 다세요. 그 다음에 25번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허수 부분이 2일 때 여러분들 일단은 2차 방정식이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허근 갖는다고 하면 나머지는 켤레 복수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이 아마 z가 뭐 a 플러스 2i 그리고 나머지 한 근 z바가 a 빼기 2i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두 근의 합하면 2a입니다. 이게 이게 잘 안 보인다. 2a가 p라는 거죠. 합.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켤레와의 곱은 실수부 제곱과 허수부 제곱 합해주면 돼요. 이 녀석이 지금 p 플19 라는 거죠. p자리에 이제 2 대입하세요. 연립을 해준다면 a제곱 더하기 4는 2a 더하기 19 이항한 다음에 정리해주면 a제곱 빼기 2a 마이너스 15는 0 해서 a 값이 5 또는 마3 나올 텐데요. 양의 실수 p의 값인 거니까 a도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a가 5일 때 2배 해서 10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정답 10이고요. 이어서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중심이 원점인 원 위에서의 접선은 간단하죠. 3, 마 하나씩만 대입해주면 된다. 그 직선을 이건 그냥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교과서나 어느 시중에 있는 개념서에 다 나와 있는 정보죠. 할 수 있고 요게 저 원과 만나야 된대요. 요 직선이 원과 만난다라고 한다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해볼게요. 3x 빼기 4y 마 25 이 녀석과 우리 6,8라는 이 점 사이의 거리들을 구하면 x계수 y계수 제곱에 합하는 루트 취하면 5 나올 거고요. 6,8 대입하면은 18 빼기 32 빼기 25 39 나오나? 요게 될 텐데 요 값이 r 이하야 되죠. 그렇죠? 이게 7.8이니까 r 값은 최소 8부터 가능하다. 정답 8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px에 대하여 저 다항식을 px 마 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px 마 3x. 이 나머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나눈 식보다 나머지 차수가 더 작아야 됩니다. px 빼기 x랑 px 빼기 3x랑 차수가 차이가 나야 돼. 그 말은 뭐야? px가 뭐 2차 이상의 식이면 어차피 동차식이 될 겁니다. 그 2차 이상의 식에서 x를 빼나 3x를 빼나 똑같잖아요. 차수가 똑같아.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3x를 뺨으로써 뭔가 문제가 생겨야 돼. 더 차수 작아져야 되는 거죠. px의 최고차항이 3x라는 거 알려준다. 그래서 px는 3x 플러스 k 꼴이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이제 써보겠습니다. x 마이 곱하기 px px가 지금 3x 더하기 k죠. 여기서 빼기 x제곱을 일단은 이 식을 정리해봐야 되겠는데 3x제곱에서 x제곱 빼면 2x제곱 1차 항계수가 지금 k 마 6x죠.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키 나옵니다. 맞죠? 이 녀석을 지금 px 마 x 나눴대요. 여기서 x 뺀 녀석 나눴다고 합니다. 노란색으로 써드리면 2x 플러스 k로 나눈 거나 다름이 없고요. 그때 몫을 qx라고 하는데 바로 만들 겁니다. 2차 함수가 2x 제곱인 거니까 2x 곱하기 x가 필요하죠. 괄호에 써서. 그리고 1차 함수가 k 마 6x니까 여기 kx 나오잖아요. 여기 마 6이 필요해요. 마 3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상수항이 마 2k죠. 여기가 지금 마 3k 나와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k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그 qx랑 나머지에 대해서 이거 qx 라는 걸 알려주죠. 자, 가보겠습니다. px를 qx로 나눈 나머지 qx가 x만 3이었는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0만 1값 3만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3을 대입해주면 9 플러스 k 요 값이 10이라는 거야. 오, k 값이 1이구만. 이걸 알려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px가 3x 플러스를 나오는 거고요. 아우, 계산이 많아. p30은 30만 대입하면 9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8번 문제. 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색칠된 게 잘 안 보일 테지만 여기입니다. 이걸 무슨 도형이라고 해야 되지? 그냥 사각형.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이 넓이의 최대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네. 8배 한 녀석을.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게 식이 일단 얼추 주어져 있으니까요. 가보겠습니다. fx 식이 요거야. 요게 언제 4a가 되니? 라고 한다면 x제곱이 4일 때 그렇다 라고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a의 x좌표 요게 마이너스 2인 것이고 x좌표 요게 2인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b의 길이가 4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y는 ax, 그러니까 이게 지금 y는 4이잖아요. 이게 y는 ax입니다. 둘의 교점 요거. 야, 이게 언제 같니? 라고 하면 x가 4일 때. 이 정도도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기본적인 정보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발견해야 되는 건 이 C랑 D에 대한 정체. 이거는 gx식이 지금 마이너스 a의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a제곱이죠. 이 녀석이랑 y는 ax랑 만나는 건 같다라고 나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a가 어차피 양수니까 약분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a 하나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전개해버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항시켜서 써주게 된다면 x제곱 더하기 1 빼기 2a의 x. 아우, 뭐가 이렇게 많아. 더하기 a제곱 빼기 a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a랑 a-1의 곱이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점의 x좌표가 하나가 a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 하나가 a-1 나온다라는 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넓이를 써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거는 그래도 삼각형을 제 생각에는 이 큰 삼각형에서 그렇죠? 작은 걸 빼자. 이렇게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서메이션 말고 SA 넓이를 A-씩 표현할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 큰 넓이에서 얘를 뺄 거기 때문에 큰 넓이는 밑변 6짜리죠. 어차피 나누기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3 곱하기 해버리자. 높이가 지금 요 거리가 돼요. 요 거리. 근데 요 높이가 전체 4a짜리였잖아요. 4a 나와 있죠. 4a에서 요 y좌표 빼주면 될 것 같아. 맞습니까? 다시 4a에서 이거 빼면 이게 쏙 남죠.
그럼 요 y좌표는 무엇이냐? a-1에서의 값이잖아. 직선에 대입해야지. 여기다가 요게 큰 넓이 맞습니까? 자, 빼기. 그 다음에 요 작은 넓이는 오우 이건 좀 좋다. 2 곱하기 어찌 나누기 2 할 거니까 안 쓸 거고요. 높이에 대한 거 해주면 되겠다. 높이도 4a에서 이거 뺀 거. 근데 여러분들 요게 뭐야? a에서의 값? a 대입해봐. a 제곱 나오지. 그러면은 높이만 쏘면 된다고 했으면 4a 빼기 a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고 자. 안에 것만 먼저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a가 돼서 3을 곱하게 된다면 sa가 마이너스 3a제곱 여기 15a에서 또 여기 마 3a제곱인데 한 번에 쓰려고 했는데 플러스 a제곱에서 마이너스 2a제곱이죠. 1차항계수가 여기 15a에서 4a 빼니까 11a 그렇죠? 이 녀석의 축은 뭡니까? 축은 4분의 11 그때 최대가 된다. 최대 m을 갖는데요. 4분의 11 대입하면 마이 곱하기 4분의 11의 제곱 마이 이게 16분의 121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8분의 121 더하기 4분의 11 곱하기 11이니까 4분의 121 계산하면 이게 8분의 121 그죠? 그래서 m값이 8분의 121 나오는 거니까 여기 8배 하면 121만 써주시면 돼요. 정답 121인 겁니다. 이것도 네 어렵진 않죠. 아니 어려운 것 같아요. 28번 치고는 계산이 좀 많아가지고 계산 없다고 했었는데 이게 유일하게 계산 좀 많은 문제 중에 하나.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식으로 집요하게 했던 친구 vs 그림 그려가지고 좀 기하적인 해석을 좀 해서 했던 친구 후자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a가 마오 컴마 마일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 그 나조건이 좀 좋아요. 그래도 중심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 원점이다. 그래서 원을 먼저 좀 그려주면 좀 편하겠죠. 이렇게 마오 컴마 마이너스 대충 여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일 컴마 1이라고 하는데 대충 이 정도 찍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무게중심이 혹시 중선을 2대1로 분할한다. 기억나시죠? 중선을 2대1로 분할한다. 다시 얘기해서 요게 2대1 이 정도 그냥 찍어 놓을 건데요. 요게 다시 얘기해서 BC의 중점이라는 걸 이해하게 해주죠. 수선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중선인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BC의 중점이야, 요게. 근데 요 좌표 찍을 수가 있거든, 여러분들. 자, A랑 요 점이 지금 마일 컴마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써드릴게요. 마오 컴마 마이너스 1이란 요 점과 그리고 마일 컴마 1. 요 점을 지금 어떻게 보면 3대 1로 외분하는 거죠. 3대 1 외분. 둘이 뺀 거분에 곱한 거 빼주면 되겠죠. 2분의 마3 더하기 5 하면은 1 나올 거고요. 그리고 2분의 3 더하기 하면 2 나올 겁니다. 1,2. 그렇죠? 그래서 요게 그래요. BC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되지. 얘들아, 그리고 그거 기억나세요, 아이들? 아이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외심 할 때, 잠깐만. 외심을 여러분들이 그 외접원의 중심이라고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도 하죠. 우와, 그림 너무 그렸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외심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수직 이등분선, 우리 이렇게 그었을 때 어떤 수직인 녀석으로 어떤 기량씨가 이렇게 그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는, 그림을 푼다는 게 요거 그림을 그렸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x 절편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여기 그냥 그린 거고. 그럼 여러분들 노란색 요 점이 지금 우리 1,1이라는 거 밝혔잖아. 요 기울기가 그리고 2잖아요.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그래서 우리 BC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분의 1 1,1잖아야 되는 거니까 x마일 더하기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쵸? 자, 이제 끝났어요. 뭐 할 거냐면 우리 전체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무게중심 좌표가 주어져 있거든. 우리 요 넓이만 구한 다음에 요 넓이는 3배 해주면 되겠죠. 이유, 이거 내신에 진짜 와씨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2대 1이죠. 이렇게 수선을 떨궜을 때도 이게 2대 1이잖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그러면 3대 1 닮음이야. 무게중심에서 BC까지의 거리에 3배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걸 H라고 한다면 이게 3H가 돼서 높이를 바로 알 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네, 강력한 녀석. 이제 뭘 해야 되지? 넓이를 하려면 일단 BC의 길이 구해야 되는구나.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반지름 자체는 A가 마오 콤마 마이너스 1인 걸 통해서 원점부터의 거리가 루트 26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원점서부터 1,2까지 거리 루트 5인 것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정보죠. 그러면 요 피타 써주면 요 길이가 루트 2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가 BC 밑변의 길이가 이 루트 21이다. 자, 그 다음에 H라는 건 마일 컷마일에서 BC까지 거리가 되니까 H 구하러 한번 가보죠. 그 전에 요식 먼저 좀 정리 좀 해볼게. 양변에 1을 곱한 다음에 정리해 주시게 된다면 x 더하기 2y 빼기 5는 0 나오고요. h는 루트 5분의 마일 컷마일서부터 얘까지 거리죠. 마일 컷마일 대입해보세요. 마일 더하기 빼기 5니까 마사 절대값은 4. 그렇죠? 그러면은 끝났네. 넓이 삼각형 ABC라는 요 넓이가 밑변 어차피 얘 나누기 2 할 거니까 루트 21분만 쓰죠. 곱하기 높이가 루트 5분의 4라는 이 h 3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5분의 12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루트 5 양변에 분모분을 곱해가지고 얘를 5분의 12 루트 105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 넓이가 p분의 q 루트 105라는 게 p분의 q가 5분의 12일 겁니다. 그래서 p가 5, q가 12인 거니까 더하면 17 써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네,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깔끔하게 좀 지우고 갈게요. 잠시만요. 자, 이차함수 fx가 있다. 중심이 y는 fx 그래프 위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이 좀 어렵습니다. 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x축, y축에 동접하도록 하는 그 m, 평행이동을 어떻게 해? 근데 잘 보시면 x축으로 n만큼이면 y축 n만큼이야. 이렇게. 그렇죠? 요게 비율이 1대1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차함수 위에 어떤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건 무조건 기울기 일자리인 걸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중심이
평행이동해서 찍을 수 있는 중심의 자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떠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평행이동 나올 수 있는 게 기울기 일자리인 것하고 마찬가지로 기울기 일자리인 것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라는 걸 의미해요. 다시 돌아와서 동접한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x축, y 동접할 수 있는 상황이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네 가지 상황. 첫 번째 1사분면에서 그림이 오늘 왜 이러지? 두 번째 2사분면에서 세 번째로 3사분면에서 네 번째 4사분면에서 그쵸? 이게 그림이 네, 원래 혼자 할 때는 좀 나은데 카메라 앞에서 하니까 좀 긴장이 좀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동접할 수 있으려면 원이 이렇게 1, 2, 3, 4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아까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놓이면 되거든. 그럼 다시 얘기해서 아까 평행이동 한다는 건 기울기 일자리인 것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평행이동해서 여기 놓여야 돼. 기울기 일자리인 걸 타고 왔다 갔다 해서 여기 슝 놓여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기울기 일자리인 것 타고 여기 1,1을 찍거나 1,을 찍거나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또 기울기 일자리인 것 타고 여기에 탁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이것도 X축, Y축에 동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그 중심이 총 5개 있대요. 5개. 그러니까 의미하는 게 이거야. 만약에 그 중심이 여기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 평행이동 슉 시켜서 여기 만들 수 있죠. 중심이 또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평행시켜서 슉 만들 수 있죠. 혹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러한 선들과 중심이 근데 어디 있었다고? Y는 저 2차 함수 fx 위에 있었다고 하니까 걔네와의 어떤 동시에 만족하는 점, 그 교점이 총 5개다라는 걸 이해하게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심의 좌표를 x좌표를 작은 거부터 x 1, 2, 3, 4, 5라고 하는데 x 1번이 0이래. 그러니까 그 2차 함수와 만나는 점이 여기 왼쪽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그러니까 0 이상에서만 그죠? 5개 있어야 된다. 근데 제일 작은 게 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0이 되는 게 요거거나 요거거나 요거 이렇게 이해하게 이렇게 나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네, 좋습니다. x1번부터 x5번까지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건요. 이제 뭘 시사하냐면 최소값 제일 작은 게 0보다 더 커야 돼. 그치? 그러면 x 좌표가 다시 어떤 요 x1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어떤 그 마지막 교점까지에서는 다 위로만 그려야 돼. 이제 우리가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자, 노란색 3개의 직선과는 교점이 총 5개가 되면서 제일 왼쪽에 있는 교점은 요 0이어야 되고 셋 중에 하나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범위에서는 다 얘 0보다 위쪽에만 그려줘야 돼.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마도 이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우리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보이나 여기?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교점이 순서대로 x1, x2, x3, x4, x5 이렇게 된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각각의 직선과는 교점이 많아야 2개인 거니까 아마 2개, 1개 하나랑 어쨌든 접하긴 해야 되는데 접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사실은 아까 이 조건이 없으면요. 얘를 얘 시작해서 이렇게 접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최소값이 음수가 나와버린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주황색 그린 녀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어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fx 뭐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건데 요게 일단은 얘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직선이 이 마일 컷마일 지나는 기울기 일자리인 거니 이게 y좌표 2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2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합이 지금 2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요거 정보 읽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근데 제가 또 뭘 얘기하고 싶냐면 결국에 지금 요 노란색 직선 차례대로 요 맨 아래에 있는 거 y는 x 마이, 이건 y는 x, 이건 y는 x 플러스가 되는데 각각의 두근의 합을 좀 보자면 어차피 일정합니다. 어차피 두근의 합이라는 건 2차항계수와 1차항계수가 결정한 녀석이죠. 1차항계수가 똑같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x 플러스 1을 하건 이거는 x라고 하건 이거는 x 마일 하건 어차피 두근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요게 합이 20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어차피 0이니까 그냥 더할게요. 얘랑 얘 더한 거나 얘랑 얘 더한 거나 얘가 얘 두 개 더한 거나 다 똑같다는 걸 의미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당 얼마인 거야? 그러니까 저 x선이 어차피 20인 거니까 저희를 그냥 x1번 보자면 어차피 0인 거니까 이 녀석이 가운데 있는 x3의 2배랑 똑같은 거고 얘도 가운데 있는 x3의 2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요거 더하기 요거나 요거 더하기 요거나 이거 중거니까 이거 더하기 요거나 똑같다.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는 얘의 2배, 요거 더하기 요거는 이거 2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EX3, EX3, X3, OX3라는 걸 주는 거죠. 이 값이 20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 접점의 X좌표가 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괜찮죠? 자, 뭐 해야 돼 이제? 끝났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 얘랑 얘 이항시켜서 ax제곱 더하기 b-1의 x 더하기 4가 우리는 a로 묶었을 때 x 빼기 4의 제곱이어야 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걸 전개하면 ax제곱 마이너스 8ax 더하기 16a가 되거든요. 상수항이 같다라는 걸로부터 a는 4분의 1 나오고요. 그리고 1차항계수 같으려면 b 빼기 1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거든. 다시 b 빼기 1이 마이가 나오려면 b의 값은 마일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은 4분의 1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F20은 공간이 여기다 쓸게요. 따라서 F20은 4분의 1 곱하기 400 와 100이죠. 100 빼기 20 더하기 2니까 8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3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어떻습니까? 좀 저도 이 문제를 풀면서 이게 이 직선을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랑 그러니까 얘랑 x축 y 동접하려면 평행이동의 비율이 지금 1대1 기울 일자리인 걸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그렇죠? 여기에 놓으려면 애초에 이 직선상에 있어야 됐었고 이 직선상에 있어야 됐었고 이 직선상에 있어야 된다 라는 그 발상이 간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1, 9월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요 문제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이 2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위주로 좀 복습을 하시고 오답 점검을 좀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미리 해놓으면 좋겠지만
당장은 2학기 중간고사를 더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결과 연연하지 마시고 남아있을 이제 추석 이후에 볼 2학기 중간고사에 더 매진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